지금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그런데 사무실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만약에 의뢰를 하시게 된다면 출장비는 25만 원이고 출장비가 25만 원, 고양이를 찾게 되거든 사례비는 20만 원. 사례비 20만 원요. 예, 의논해 보시고 연락 주시겠습니까?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간 고양이 탐정. 의뢰인은 고양이가 밖으로 나갔을 것 같다고 했지만 고양이는 소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애타게 찾던 고양이가 사무실 안에 있었다니 놀라면서도 당황해서였을까요? 왠지 묘한 정적만 흐릅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예, 주말 사이에 저희한테 이거 좀 취재해달라는 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고양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녀석이 그냥 집을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정말 며칠 걸려서 찾았는데 그래서 고양이들, 집 나간 고양이들을 찾아주는 그런 탐정이 있습니다. 고양이 탐정. 자, 그중 한 분이 정말 겪은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 자체에는 제보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일을 하시는 고양이 탐정이 저희한테 사건을 제보한 게 아니라 그 탐정이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본 다른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 정도 고양이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고양이를 키운대요. 근데 고양이를 주변에서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또 극적으로 찾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고양이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커서 아예 그 일을 업무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는 고양이가 보이질 않는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러면 제가 거기 갔는데 출장비가 25만 원이고 찾았을 경우에 사례비는 20만 원입니다.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출장비 입금을 받은 다음에 고양이를 찾으러 나섰던 겁니다. 자, 고양이는 강아지랑 달라가지고 귀소 본능이 있는 경우가 1만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집을 나가면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의뢰받은 고양이 찾았습니까? 자, 일단은 기본 수색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좀 들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나간 거냐 들어보니까 방묘문 같은 것도 있고 안전하게 이렇게 사무실에 저기 방묘문이죠. 다 있었는데 잠깐 사무실에 있는 분이 자전거 들어놓는다고 문을 열었는데 아마 그때 나간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좀 뒤졌다고 해요. 고양이는 없었고요. 근데 손전등을 좀 저렇게 비춰가면서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예. 그렇게 찾기 시작한 지 15에서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예. 그때 무렵에 고양이 탐정은 이 사무실의 어딨어? 소파 아래서 나와라 나와라 고양아 어딨어? 고양이를 찾게 됩니다. 안 보여. 좀 찾아라 찾게 됩니다. 안 찾았는데. 예, 나왔다. 여기 나왔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영상도 찍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그래도 아이가 밖에 안 나가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그 의뢰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뢰인의 반응이 조금 뜨뜻미진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뭐 임무를 완수한 거니까 의뢰인 밖으로 불러내서 앞으로는 좀 조심하세요. 우리 양이들 조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간 줄 알았더니 사무실 안에 저렇게 있었구나, 저 구석에. 자, 그렇게 애타게 찾던 고양이를 품에 안았는데 그 주인의 반응이 뭔가 좀 신통찮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도 뭐 완수했으니까 임무를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고양이 찾으면 이 사례비 20만 원. 자, 근데 이게 하루가 넘도록 이게 돈이 들어오질 않더라. 자,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법대로 하세요. 자, 고양이를 찾은 다음 날 이 고양이 탐정 이분이 직접 의뢰인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의뢰인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본인 목소리를 변조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대로 저희가 내보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례비가 아직 입금이 안 돼서 집사님 어떤 사례비요? 어제 그 고양이 찾아드린 거 있잖아요. 그 20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찾아드렸잖아요. 집 안에 있었잖아요. 그 고양이를 그래도 찾아드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 집 안에 있었던 아이였는데 그거를 사례비를 또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괜히 그냥 그 탐정을 부르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25만 원도 그냥 나간 건데. 그게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간 거죠. 어쨌거나 오셔서 찾아주셨지만 집 안에 있었잖아요. 그 시간도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고 집 안에 있었던 건데 그걸 20만 원 또 달라고요. 이건 원래 근데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 그냥 안 경우에도 찾아주셔도 사례비를 받아요. 그냥 있었던 거였어요. 찾아주신 게 아니라 저는 돈 못 드려요. 그냥 법적으로 하시면 법대로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사무실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집 안에 있었으니까 찾은 거에 대한 사례비는 줄 수 없다라는 일단 통화 내용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고양이 탐정에 따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양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 찾으면 너무 놀랐다가 긴장이 풀려서인지 사례비를 바로바로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쯤 전화가 와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출장비 드렸던 계좌로 드리면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곤 하신대요. 근데 이 의뢰인은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례비 얘기를 꺼냈더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듯이 그걸 내가 왜 드려야 되는 거냐, 드리는 게 말이 되냐, 괜히 출장비도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일단 저였어도 아유, 내가 조금만 더 잘 찾아봤으면 그냥 부르지 않고도 내가 찾을 수 있었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약속한 금액이어서. 그렇죠. 고양이를 쉽게 찾든 또 어렵게 찾든 그동안 의뢰인들이 사례비는 다 줬었다고 합니다. 간혹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좀 생활이 어렵다고 하거나 지환을 찾아보면서 좀 생활 형편이 좀 어려워 보이면 사례비를 덜 받거나 안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례비를 이야기하자마자 좀 처음 듣는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듯이 따져서 황당했다고 합니다. 또 제작진에게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사례비를 절충할 의사가 있었는데 감사 인사는커녕 이 일에 대해서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며칠 뒤에 이 고양이 탐정 이분이 본인 유튜브 계정에 앞서 보신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의뢰를 받을 때부터 사례비를 못 받게 됐다는까지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조회수가 80만 회가 넘었고 댓글도 40개가 1만 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어요. 거기 눈에 띄는 댓글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만약에 몸이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건강검진비를 안 줄 거냐라는 것도 있었고 컴퓨터를 맡기는데 5분 만에 금방 고치면 그럼 수리비 안 줄 거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가 또 이 의뢰인분이 저는 참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의뢰인분도 길냥이들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입양 보내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와 관련돼서 좋은 일을 해왔던 분이라 이제 누군가 이제 좀 비난받는 게 좀 속상해서 그런 댓글을 달았나 봐요. 근데 그 댓글 뒤에 오히려 더 반응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왔던 사람이 이걸 왜 저기는 또 사례비는 안 주냐라고 해서 게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의뢰인이 영상은 좀 지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했지만 고양이 탐정 쪽에서는 애초부터 유튜브도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내려줄 수 없다라고 또 그것도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 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의뢰인분하고 연락이 닿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함께 들어보시죠. 오셔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안에서 찾았으니까 탐정님이 내 사정을 알고 특수금에서 일부를 조금 돌려주시려고 그런 말을 하려고 나를 불러내나 하는 그런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한 거죠. 사례비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억지 주장을 한 거예요. 착수금 25만 원도 나는 그냥 충분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20만 원까지 받으려고 하는 너무하다는 생각을 그때는 가졌어요. 제가 그거를 띄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거 정말 미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본인도 지금 실수를 했다고 얘기하시고 또 막 많이 자책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은 또 비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요. 고양이를 찾고 난 다음 팀장님이 밖으로 불렀는데 그 순간 고양이도 빨리 찾았고 팀장님이 내 사정을 알고 출장비를 돌려주시려나 이런 착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례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양해를 구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팀장의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밖에서 대화를 할 때도 사례비 이야기가 안 나와서 생각을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어찌됐건 그 부분이 본인이 너무나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탐정에게도 어젯밤에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만 본인은 동물의 진심인데 이 영상으로 고양이를 찾았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돈도 아까워하고 그런 모습이 나가서 너무나 속상하다고 전했고요. 또 믿고 응원해준 분들이 오해하고 배신감을 느낄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교수님 뭐 결론을 말씀 주시죠. 네, 결론은 이제 의뢰인께서 나머지 이 비용을 다 입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장비에 그다음에 사례비까지 다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끝났는데 고양이 탐정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같이 피나는 노력을 해오면서 어떤 일을 좀 전문적으로 하게 된 사람들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좀 힘들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